자, 이쪽으로. 그래. 그러게요. 그래. 이것도 좋아요. 맛있지? 맛있다 이거. 나의 친구, 당신도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왕이 죽고 잠깐의 휴식을 맞이하며 저희가 개최한 축제입니다. 새로 탄생한 영웅의 왕,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죠. 저는 이번 축제 연출을 맡은 브루노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우구스타님과 함께 당신을 맞이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아우구스타님은 원로원 놈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또 묶이신 것 같군요. 당신에게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축제 헌화자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제의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많이 나눠줄 필요도 없어요. 축제가 절정에 이르면 모두가 기뻐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꽃잎을 뿌려 꽃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헌화자는 미리 모두에게 그 꽃잎을 나눠주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함께 선정하는데 가장 존경스러우면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뽑히죠. 전장에서 7 언덕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생사를 함께한 후에는 꽃빛 속에서 서로에게 꿀과 술을 따라주며 마음껏 마셔요. 7 언덕 출신이 아닌 헌화자는 당신이 처음이지만 당신이 흑조의 안개를 갈랐을 때 분명 모두가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을 선택했을 겁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신왕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네,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우구스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우구스타님께서 오시면 마찬가지로 다른 헌화자들과 함께 장미를 나눠주실 겁니다. 사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과 그분들의 손으로 직접 꽃잎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이 구역의 꽃잎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꽃잎을 나눠줄 것인지 대상이나 기준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술자리의 축사나 예언자의 낭독처럼 승리의 흥을 돋우는 역할일 뿐이니까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맛있지? 맛있다 이거. 자, 이쪽으로. 맛있지? 맛있다 이거. 건배! 7 언덕을 위하여! 태풍 후의 안락함을 위하여! 자, 영웅의 왕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방랑자? 좋아, 때 맞춰서 내가 이 영광을 높이 뿌려줄게. 그럼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갈 거야. 여기 있는 줄은 몰랐는데 마시고 싶은 술이라도 있어? 말만 하면 미리 준비해둘게. 자, 이쪽으로. 그래.
그래. 그럼 일단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나 관심 있으면 저쪽에서 예언자의 낭독을 들어봐. 이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야. 이번에는 누가 진행한다고 하더라? 릴리벳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자자 이쪽으로. 난 그래도 좀 걱정돼. 정말 천국이 오지 않는 걸까? 흑조는 아직 남아있잖아. 신왕 말고도 더 무서운 존재가 있진 않을까? 유나는 진짜로 앞날이 불투명하더라도 지금 이 승리가 가짜는 아니잖아? 맞아. 오늘 밤 영광은 노력한 사람 모두의 것이라고. 그건 그렇고 방랑자가 이렇게 일찍 온 걸 보니 우리에게 줄 게 있나 봐. 이번 헌화자 중에 네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그윽한 향기 덕에 영광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너와 함께한 친구들을 위한 꽃잎도 남겨두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이라면 다른 헌화자한테 받은 꽃잎을 모아뒀다가 네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을 때 깜짝 선물을 해줄 텐데. 자자 이쪽으로. 응? 윤호라고? 얼마 안 남았네. 저쪽에도 나눠주자. 꽃잎은 영광을 상징하니까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다른 헌화자가 오면 꼭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방랑자 아니 지금은 헌화자인가요? 꽃잎을 좀 더 갖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본 사람 중 제일 마음이 넓은 분이시네요. 축제에 못 오신 선배님들에게 나눠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되겠죠? 제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런 게 전부인 것 같아서요. 보아하니 저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낭독인 것 같은데. 의외네. 이런 자리에는 윤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윤호 몫은 나중에 주면 되니까. 네, 릴리벳 할머니께서 더 천재적인 호임자를 찾기 전까지 더 많은 일곱 언덕의 미래는 엿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빛과 운명에 있어서 저희는 그저 돌벽 사이의 계시를 새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전달하는 견습생에 불과하니까요. 처음에는 운명의 흐름이 선처럼 이어져 경건한 견습생에게 일곱 언덕의 종말을 엿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아래 만물이 뒤집히니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먼 곳에서 온 공백인이 아우구스타와 힘을 합칠 때까지. 그리고 방랑자가 코로사우루스를 미끼로 삼아 흑조의 안개를 제거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가짜 왕의 피는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여는 제물이 되었고, 우리 앞에 다가온 예언 속의 종말은 아우구스타와 공백인에 의해 끝을 고했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 없습니다. 흑조는 옛밤으로 돌아갈 것이며, 풍요로운 영혼은 맑은 샘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영웅의 왕인 아우구스타가 7 언덕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는 이제 릴리벳 할머니께서 엿본 7 언덕의 예언을 따라잡았습니다. 종말을 엿본 후 예언을 하고 함정을 파서 신왕을 유인한다. 순서도 내용도 틀린 건 없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저랑 아우구스타 얘기만 하셨는데 왜 윤호 얘기는 없죠? 윤호? 그게 누구죠? 공백인, 저를 혼란스럽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제 이야기 중에 윤호라는 사람이 빠져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게 전부인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윤호라는 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윤호는 당신과 같은 예언자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달처럼 생긴 활을 들고 저랑 아우구스타와 같이 사냥에 참여해서 신왕을 물리쳤는데 전부 잊어버린 건가요? 그런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어요. 예언자로서 확신합니다. 현세 예언자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저희 예언자들이 사냥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빛과 함께 테트라고노 성전에서 은둔 생활을 하죠. 신왕 사냥에 참여한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기억했거나 그녀를 누군가와 혼동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언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윤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윤호는 분명 예언자예요. 방금 말씀하셨죠? 흑조의 안개를 없앴다고. 만약 윤호가 없었다면 누가 달의 화살을 쐈겠어요? 달의 화살... 그게 무슨 소리죠? 안개를 없앤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요. 네, 높은 절벽 위에서 직접 검으로 흑조를 가르셨잖아요. 공백인 기억 안 나시나요? 다른 부분은 모두 일치하지만 윤호와 관련이 있는 내용만은 사람들과 내 기억이 전혀 달라. 윤호가 한 일들이 내가 한 일이 되어버렸어. 기억을 잃었다기보단 마치 윤호가 저 사람들의 세계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인지에 이상이 생긴 건가? 아니면 신왕의 힘의 잔재?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에도 잔성의 짓인가? 방금 자네가 저 예언자와 말한 것을 모두 들었네.
아니, 알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걸. 내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고 이 캠프에서 나보다 오래 지낸 사람도 없다네. 하지만 이 상황을 납득시킬 만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군. 지금 자네는 흑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그 후유증으로 해리 증상을 겪고 있는 걸세. 해리 증상은 흑조에 의해 삼켜진 주파수의 교란으로 환각이나 장난, 망상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라더군. 예전에 흑조에서 빠져나온 검투사가 자네와 같은 증상을 보인 적이 있다네. 죽은 사람이 보인다느니 자기는 사람이 아닌 잔상이라느니 헛소리를 냈지. 그리고 신왕은 흑조 그 자체나 다름없으니 신왕이 전에 뭘 삼켰을지 누가 알겠나. 아마 놈은 평범한 흑조보다 더 강력하겠지. 자넨 분명히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야. 이상이라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닐세. 해리 증상은 결국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접촉해도 여생을 괴롭게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실과 환상을 잘 구별해서 흑조에 더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지. 괜찮나? 아니면 좀 쉬면서 천천히... 드디어 아우구스타가 도착했구만. 아우구스타도 자네처럼 신앙과 접촉한 적이 있을 거야. 정 불안하면 직접 물어보게. 왔구나, 나의 친구. 헌화자에 관해서는 브루노한테 이미 전해 들었지? 어때? 축제는 즐기고 있어? 아우구스타, 당신은 윤호를 기억하나요? 윤호? 네, 기억나세요? 오랫동안 당신과 어울려 다녔고 달처럼 생긴 활로 우리와 함께 신왕을 사냥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녀가 나타난 적 없다고 말한다는 게 맞겠군. 하지만 넌 그녀를 기억하고 너희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 그녀의 존재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는 한편, 또 너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난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나도 같은 증상을 겪었으니까. 흑조는 자신이 삼켜서 융합한 주파수로 오직 나만 감지할 수 있는 망상의 존재를 만들어냈어. 신왕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내 귓가에 대고 헛소리를 짓거려댔지. 내가 녀석을 믿고 그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젠 전부 지나간 일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왕의 유혹을 분별하고 녀석에게 저항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내 검에는 잠꼬대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명확한 흔적으로 남아있어. 존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야. 감정, 기억, 감각 같은 것들 말고 그 윤호라는 사람이 허상이 아닌 실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단이 있어?
이번엔 너무 무리했어. 일이 마무리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푹 자야 될 것 같아. 듣자니 몬텔리 가문이 외지에서 들여온 수면음 장치 같은 게 유행이라던데. 아우구스타, 빨리 하나 만들어봐. 내가 직접 테스트해줄게. 향은 평소에 피우던 거면 충분해. 숨 냄새도 좋고 거기다 베개랑 이불은 거기까지만 해도 요구 사항을 말하는 건 괜찮지만 최대 3개까지만이야. 그럼 정말 미안하게 됐네. 잘 쉬어줘야 회복도 빠른 법이잖아.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참으라고. 공백인, 만약에 내가 조금 제멋대로 구는 날이 와도 날 용서해 줄 거지? 그렇지? 뭐야? 공백을 맡고 계신 우리 방랑자께서 이렇게 째째하게 굴지는 몰랐네. 그래도 운이 좋은 줄 알아.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말해봐. 왜 날 찾아왔어? 장난이지? 설마 이미 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고? 뭐야, 내가 준 물건이 그렇게 별로야? 언젠가 이 팔찌가 모두한테 의미 없는 것이 되더라도 공백인 너한테만은 예외였으면 좋겠어. 정말 그때가 되면 기억하는 것보다 잊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어쨌든 돌려주지 마. 내가 예언자가 된 날부터 가지고 있던 팔찌니까 추억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나 대신 잘 간직해줘. 글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 팔찌는 윤호 거예요. 아주 독특한 디자인인걸? 마치 달 같아. 하지만 미안해. 네가 원하는 답을 주고 싶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그저 평범한 팔찌일 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 방금 네가 윤호라는 이름을 언급한 후로 기억 속에서 윤호라는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빈틈없이 이어진 내 기억 중에서 그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어. 오히려 윤호라는 그 존재가 마치 퍼즐을 다 맞춘 후에도 남아있는 조각처럼 느껴져. 그런가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윤호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방랑자, 잠깐. 대체 뭘 본 거지? 윤호? 역시 너는 다르구나. 이미 알고 있었군요. 예언되지 않은 죽음으로 그 너머 승리를 얻은 거야. 어렵지 않지? 지금 나는 달빛이 남긴 달물이야. 미안해. 나 실은 조금 무서웠어. 잊혀지는 게. 방랑자, 괜찮아? 여기서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윤호는 정말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야? 당연하지. 네 안에서 계속 자다 깨다 하긴 했지만 그 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걸. 네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무슨 콜로세움인가 하는 곳에서 윤호를 처음 만났는데 상대를 말 몇 마디로 눌러버렸다고. 쉬운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긴 하지. 사냥할 때도 우리랑 같이 많은 걸 해냈잖아. 우리를 초대해줘서 테트라고노 성전 벽화도 보러 가고 같이 엄청 크고 뿔도 달린 시퍼런 잔상도 잡고 냄새나는 시커먼 놈도 끌어내고. 맞아. 달의 활로 흑조를 갈랐던 것도 네가 아니라 윤호였고. 그리고 그 팔찌도 나쁜 녀석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한테 선뜻 넘겨줬잖아. 자기 대신 보관해달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너랑 내가 기억하는 한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어. 윤호는 예언 속 종말에서 자신은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종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윤호는 죽음을 선택했고. 이게 뭐야? 결말을 바꾼 대가라는 거야? 자신이 소멸될 걸 알면서도 왜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 거냐고. 맞아. 그렇게 사라지는 바람에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단 말이야.
대체 왜지? 윤호는 왜 이런 결말을 받아들인 걸까? 설마 이게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결말이라고 생각한 걸까? 윤호가 팔찌를 맡기기로 선택한 특별한 존재가 나라면 내가 답을 찾아내겠어. 아우구스타가 말했듯이 존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야. 테트라고노 성전에 분명 윤호의 존재를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반드시 있을 거야. 단서가 있으면 결말이 바뀔 수도 있어. 그래, 드디어 기운을 되찾았구나. 이래야 내가 안심하고 네 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아직 무적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언제든지 난 너랑 같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너랑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거야. 네 몸 안에 있어도 꼭 그럴 거라고. 이상해. 릴리벳 할머니나 다른 예언자들도 없고 성전이 텅 비어 있어. 빛이 흘러나오고 있어. 윤호의 팔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향하는 거지? 벽 쪽인가? 이 아래는 어디로 통하는 거지? 헷! 벽화의 내용이 바뀌었어.
과거가 남겨진 증표. 원래의 내용을 덮어쓴 걸까? 아니면 원래의 내용을 드러낸 걸까? 과일 껍질에 앉은 먼지의 어머니가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다니. 누구지? 거기 누구냐? 너인가? 와라, 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죠? 누구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절 보고 놀리려고 온 건가요? 위선적인 말장난은 그만두시죠. 절 이 꼴로 만든 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절 테트라고노 성전으로 끌고 가 이야기에서 지워버리려 한 건 제 배우의 진짜 인물을 끌어내려는 수작이었겠죠. 궁금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자를 직접 보고 싶어서 이 지하에 감금되면서까지 당신의 계획에 맞춰준 거고요. 하지만 유감이군요. 전 운명의 노란한 자일 뿐 그자는 제 결말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시침이 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 거짓말 같진 않은데, 하지만 나도 분명 이곳은 처음이야. 예언자, 테트라고노 성전. 설마 이 모든 게 유노 때문일까? 아비디우스에게도 유노는 나타난 적 없는 존재일 테니까 유노가 한 일들이 모두 내가 한 일이 된 거라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죠.
전 굳게 믿었습니다. 마네스의 깊은 곳을 정복한 용사인 제가 아우구스타보다 더 새로운 왕좌에 어울리는 자라고. 그날까지도 동료들이 흑조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에게 뒤지지 않는 왕의 자질을 보여주기 위해 수없이 걸어왔던 문으로 향했지만 거긴 막다른 길이었죠. 애초부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여길 왔었나? 대체 누구와 언제 여길 정복했었지? 그 순간 전 과거의 세세한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억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점처럼 느껴졌죠. 더 웃긴 건 모든 사람이 제 업적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지 모르는 데다 저와 함께 했다는 사람들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제 기억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엔 깃털펜을 쥔 두 손이 보였죠. 제가 탄생한 곳에서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손 덕분에 저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존재는 기억과 감정, 관계의 연결이자 그것들의 실체라는 것을. 만약 누군가 공명 어빌리티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웅의 왕의 기억을 만들어내서 모두가 그 기억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허구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공백인 바로 당신이라면? 정의되지 않은 알 수 없는 공백은 분명 더 많은 관계를 연결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를 실체화시킬 겁니다. 그만해라. 건방도 적당히 떨어야지. 그깟 알량한 망념으로 운명을 모독하라고 널 들인 게 아니야. 자네를 방해하게 둔 건 내 잘못이네. 날 따라오게, 공백인. 나머지 얘기는 전당에 가서 마저 하도록 하지.
과거가 남겨진 증표. 미안하네. 원래 여기서 자네를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다른 예언자들에게 일이 좀 생겨서 말이야. 내가 다녀와야만 했네. 간단히 말하면 이미 예견된 것 외에는 더 이상 7 언덕의 예언이 보이지 않게 됐다네. 원래부터 완전한 맥락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네. 하얀 장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네. 7 언덕의 예언은 7 언덕의 전체적인 미래에 관한 예언이고 그것보다 작은 것들에 관한 미래는 여전히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얼마 전 아비디우스가 지하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도 내다봤다네. 우선은 본론으로 돌아가 자네 얘기부터 하지. 아우구스타가 내게 자네 얘기를 했었다네. 자네가 날 찾아와 유노라는 예언자가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할 거라면서 말이야. 차라리 그 유노라는 예언자가 흑조로 인한 망상이었으면 일이 훨씬 쉬웠을 걸세. 왜냐하면 정말 유노라는 예언자의 기록을 찾았거든. 기록대로라면 유노는 3년 전 흑조가 맑은 샘을 삼킨 현장에서 죽었네. 죽음과 소멸은 사실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하네. 만약 유노가 정말로 3년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치세. 죽은 사람이 3년 후 자네의 파트너가 되는 일은 없었겠지. 심지어 어제까지도 실제로 존재했을 거야.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유노가 오늘에서야 소멸돼서 나와 아우구스타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워진 거라면 이 3년 전의 죽음은 꾸며진 이야기라는 거지. 완전히 소멸한 사람은 거짓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를 느낄 수 없지. 두 가지 인과관계는 원래 서로 통해왔지만 하필 알 수 없는 공백 상태인 자네를 만난 거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비디우스의 말이 맞네. 자네가 유노를 기억하기 때문에 유노와 이 세계의 마지막 관계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연결된 거라네. 그래서 인과관계가 얽히고 결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지. 지금의 유노는 정체된 허상처럼 삶과 죽음, 소멸과 존재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 이론적으론 그렇지. 유노를 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라네. 유노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정말로 죽게 되거나.
내가 운명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는 건 인간들로 하여금 분수에 지나치는 마음을 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 게다가 운명은 이미 자네에게 충분한 호의를 베풀었어. 보통 사람과 달리 자네에겐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자는가. 설마 자네 자신을 매개체 삼아 혼돈 속에서 윤호와 관련된 기억과 감정, 관계를 모두 연결시켜 그 존재를 다시 실체화시키려는 건가? 연결이든 실체화든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전 단지 제가 윤호를 완전히 데려올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윤호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도 저 때문이잖아요. 저로 인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네 생각이 정말 대담하기가 그지없군. 자네도 알다시피 혼돈은 모든 개념과 물질, 모든 원인과 결과를 포함한 총집합체이자 서로 연결되고 중첩된 그 하위의 집합들이기도 하다네. 한번 길을 잃었다면 끊임없이 변하는 물결에 빠진 것처럼 되돌릴 수 없어. 예언자조차도 운명의 안내를 통해 약간의 계시를 건져내는 게 전부인데 설령 자네가 들어갔다고 쳐도 윤호를 데려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혼돈은 전통적인 의미의 공간이 아니라네.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소보다 그에 맞는 상황과 행동이 중요하지. 내 추측으로는 3년 전 자네가 말하는 그 예언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운명을 모독하는 행동을 저질렀고 그것이 예언자가 필연적으로 소멸한 원인이 된 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난제 속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에 끝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